부족한 수분을 채워야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엔진 오일이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실제로 성인 3,600여 명을 대상으로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에 500ml도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 중 560여 명이 고혈당을 판정받았다는 연구도 있다. 이처럼 물을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준비했다. 수분 섭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점심시간, 식사 시간을 갖는 모녀. 그런데 밥 다 됐어. 어서 와. 밥 먹어. 아유, 얘기했잖아. 밥 안 먹는다고. 예, 이제 그만 물 먹고 밥 좀 먹지 그래? 엄마, 나 지금 단식 기간이야. 아직 3일밖에 안 됐는데 4일은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쓰러질라 쓰러져. 아, 얘가 어쩌려고 저래. 정말 걱정이네. 지가 요 정도 아니고 참. 엄마, 괜찮아. 물 많이 마시니까 이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던데? 정말 딸의 말처럼 물만 마시는 생수 단식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수 단식을 하게 되면 체지방뿐만 아니라 체단백질, 전해질까지 같이 빠져나가서 빈혈, 담석증, 케톤증, 통풍 등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생수 단식을 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1회, 짧은 기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간혹 질병이 있는데도 생수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암 등에 걸리신 분들은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모녀. 그런데 밥 드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떡을 드셔? 아이고 몰라. 배고파 죽겠어. 요즘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떡 내려놓고 엄마, 이 물로 배 채워봐. 무슨 물로 배 채우라고 그래. 이 떡 정도는 먹어줘야 배가 차지. 나 먹어야겠어. 정말 딸의 말처럼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질 때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해 허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만성 탈수증이 있으면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적응해 목이 마를 때도 뇌가 배고픔 신호를 보내게 되므로 허기가 진다면 먼저 물 한 컵 마시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도 배가 고프다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분 섭취. 이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깨닫고 혈당 테라피를 통해 당뇨를 극복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노란 바지를 입고 몸을 여기저기 두드리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동작을 이어나가고 있는 조영덕 씨.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밸런스 워킹 PT라고 몸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줘갖고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혈당도 확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 운동을 기본으로 한 밸런스 워킹은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접목시킨 운동법이라고 한다. 셋, 넷, 다섯. 얼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뭐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방에서도 할 수 있고 자다가도 할 수 있고. PD님도 한번 배워보세요.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자세를 펴고 머리부터 두드리고 하나, 둘, 걷으면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을 걸어가면서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하면 되는 거래요. 자, 한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권할 만큼 운동 전도사가 됐다는 그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이 당뇨 진짜 많이 나올 때는 600까지 나왔어요. 인슐린 안 맞으면 죽는다고까지 했었는데 운동해서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20대에 잦은 술자리와 야식을 즐기다 이른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 저는 영업할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무겁고 탁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양쪽 어깨 여기가 바늘을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갖고 어디 뭐 신경 이상 있나 싶어서 진단을 하러 갔더니 혈당이 높다 하는 길에 당뇨가 왔다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진찰을 해갖고 그렇게 치료하기 가기 시작했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생활 습관부터 고쳐보자 마음먹은 그가 가장 먼저 고친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체질적으로 물을 좀 안 받았었는지 잘 안 먹었었는데 혈당이 안 좋아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을 좀 먹어야지 피가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고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수분 보충으로 혈당 테라피에 성공한 현재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혈당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옛날 한옥 그대로 놔둬갖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황토방입니다. 그래서 이 황토 자체가 이 몸에 좋아가지고 황토에서 나오는 리듬 자체가 좋아서 당뇨 환자들한테 특히 권하고 싶은 게 황토 찜질입니다. 방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사용한다는 조용덕 씨. 그런데 그때 방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 처음 만났을 때 운동하는 것처럼 찜질하는 중간에도 몸을 여기저기 두드리는데 운동하고 황토에 찢고 하고 나면은 혈당 자체도 떨어지고 뭐 개운해요. 황토망 찜질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운동도 함께 병행하며 체온을 높여 혈당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분 보충을 통한 조용덕 씨의 혈당 테라피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던 그때 누룽지로 만든 숭늉을 마시는 조용덕 씨의 모습 포착. 8년 전부터 누룽지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너무 개운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의사가 당뇨에 좋다고 물을 자꾸 마시라 하는데 맹물 마시는 것보다 저는 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숭늉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런데 누룽지도 당뇨에 적인 탄수화물 쌀로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데 정말 그의 말대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쌀은 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룽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입자가 활성화되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변하면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태우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릇노릇해질 정도로만 태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룽지를 만들 때는 찬밥이 아닌 고운밥을 활용하고 주걱에 물을 살짝 적셔주면서 약불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누룽지 테두리에 공간이 생기면 뒤집어주고 약 15분 후 테두리가 노릇해지면 불을 끄는 것이 좋다. 또 누룽지를 숭늉으로 먹으려면 누룽지 1, 물 5의 비율로 물을 많이 넣으면 칼로리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숭늉을 만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반 물 대신 보리차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에는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